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4장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1 변수. 네, 이제 변수는 말 그대로 어떠한 데이터를 변수에 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은 변수라는 어떤 상자에 데이터라는 물건들을 담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자료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데요. 변수명, 말 그대로 이름이고 이꼴 등호, 그리고 할당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하여 이제 자료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가 할당된 변수는 변수명을 통해 다시 추후에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명을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변수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데이터만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데이터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이제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할당을 해서 메모리에서 이제 계속 기억을 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명을 통해 변수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네, 아래는 이제 12340이라는 데이터를 abc라는 변수에 한번 할당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34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다음과 같이도 1234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변수명을 사용하여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ABC에 12340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은 연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변수명 규칙인데요. 네, 아래 6가지 변수명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명은 문자, 숫자, 밑줄, 기호 등을 사용하여 이제 작성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대소문자를 이제 구분하는데요. 파이썬은 이제 변수명 대문자 m 머니와 그리고 소문자로 이루어진 머니는 이제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합니다. 이제 이게 컴퓨터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마이스튜던트처럼 이제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통해 공백임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대문자 s를 이렇게 이제 공백 다음에 대문자 s를 써서 이 사이에 빈칸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밑줄 이외의 기호는 변수명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음과 같은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예약어가 뭐냐면은 파이썬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문법적으로 미리 예약되어 있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네, 전 시간에 배웠던 true, false 또는 이제 none, for, if, elif, lambda 같은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을 하기로 예약된 단어들은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변수명들은 이제 나중에 변수의 이름을 지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2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은 말 그대로 이제 문자, 따옴표로 둘러싸인 문자의 집합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네, 이제 문자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시작과 끝에 따옴표가 같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tring test라는 이제 문자를 이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string test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앞뒤 따옴표가 틀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텍스 에러,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에 따옴표를 항상 같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자열을 변수에 할당한 후 프린트 함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string1과 string2에 string test1, string test2를 각각 할당한 다음에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에 할당한 문자열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string1과 string2는 str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 이 문자열은 str, 즉 string의 앞글자 3개를 따서 str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자열이 만약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가 포함된 경우는 이제 양 끝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된 경우에는 양 끝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제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string3에 이제 안에 보시면은 큰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양 끝에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임을 나타내 주었고요. 네, 이제 string4에는 안에 작은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양 끝에 큰 따옴표를 통해 이제 할당을 해서 이꼴 등으로 할당을 해서 string3와 string4에 할당을 해준 다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잘 문자열 안에서 따옴표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열 안에는 이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대신 3중 큰 따옴표나 3중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3중 큰 따옴표는 큰 따옴표를 3개 이어 붙이시거나 3중 작은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를 3개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중 작은 따옴표 3개를 연달아 이어 붙여서 네, longstring1에 할당해 준 것이고요. 네, 출력 결과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모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longstring2 역시 이제 3중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열 다루기입니다. 네, 문자열에서는 이제 더하기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끼리 연결해서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곱하기 연산자는 이제 곱한 수만큼 문자열을 반복하는 이런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에 보시면은 A라는 변수에 enjoy라는 문자열을 할당해 주었고요. B라는 변수에는 python 느낌표라는 이제 문자열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제 C는 새로운 변수인데 이 C에는 A와 B를 플러스 더하기 연산자로 이제 연결하여 이제 두 문자열을 하나로 연결한 것을 이제 C에 할당해 준 다음 한번 C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enjoy python 두 가지 문자열이 잘 연결되어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 할당된 enjoy를 곱하기 연산자를 통해 한번 3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enjoy가 3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은 더 다양하지만 이제 나중에 추후 이제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리스트는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래 설명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는 입력한 순서대로 지정되며 항목은 콤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 같은 형식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변수명 이름을 지정해 준 다음 그 등호로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 요소 1, 요소 2, 요소 3, 콤마로 이제 요소들을 이제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이제 자유롭게 할당을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다양하고 각 항목의 데이터 타입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데이터는 없지만 데이터 타입은 리스트인 빈 리스트가 만들어지긴데,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각각 90, 95, 85, 80점이라고 할 때
학생의 점수를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1은 1번 학생이기 때문에 변수명을 이렇게 지정해 줬고요. 90, 95, 85, 80 콤마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순서대로 이제 구분해 준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스튜던트 1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잘 리스트 형태로 할당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리스트. 네,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데이터 타입은 똑같이 리스트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리스트 인덱싱인데요. 인덱싱은 이제 리스트에서 말 그대로 번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n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0, 1, 2, 3 그리고 n-1번의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파이썬에서 인덱싱은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 네, 첫 번째 인덱싱은 무조건 0, 1이 아니라 0인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 1부터 보통 처음에는 1이 익숙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1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서 각 항목은 변수명 그리고 대괄호를 쓰고 i는 이제 인덱스 번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항목은 이제 변수명 하고 0 그리고 두 번째 1, 2 점점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0부터 시작했으니 당연히 n개의 항목이 있는 리스트에서는 n-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인 것을 네,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역순의 인덱스도 가능한데요. 이제 그거는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이제 변수 스튜던트1에 할당했던 이제 리스트 90, 95, 85, 80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0, 1, 2, 3 이 0부터 인덱스 번호가 시작하는 것을 첫 번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순의 인덱스도 가능한데요. 역순의 인덱스는 이제 마이너스 1은 이제 맨 마지막 요소의 맨 마지막 요소를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거꾸로 두 번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역순으로 하는 것 역순으로 이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0이 없기 때문에 역순의 인덱스에서는 마이너스 n 여기서는 요소가 4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요소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예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튜던트1 변수에 이제 i가 0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항목을 가져오게 되겠죠. 네, 90 그리고 1은 두 번째니까 95를 가져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95를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번엔 역순의 인덱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1의 이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이제 맨 마지막 요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80을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스튜던트 1의 0번 인덱스 스튜던트 1 0과 역순의 인덱스 마이너스 4가 이제 서로 같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배웠던 비교 연산자 이꼴 두 개를 붙이면은 이거와 이게 A와 B가 같다 라는 것을 비유해주는 연산자였죠. 네, 이제 결과가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튜던트 1의 0번 인덱스와 역순의 인덱스 스튜던트 1의 마이너스 4가 동일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스트의 특정 항목을 이제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제 리스트의 특정 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변수명 i번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를 이 새로운 데이터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던트 1의 1번 데이터 보시면은
0, 1 두 번째죠. 여기 만약 0이 아니라 1이 오게 된 것은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바꾸겠다 이런 의미고요.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이제 100으로 바꾼 다음 이제 프린트 함수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00이 이제 95가 100으로 바뀌어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문자열도 이런 리스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My Friends에 이런 제임스, 로버트, 리사, 마리 이제 4명의 이름을 할당한 다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로 잘 할당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My Friends의 2번은 자 0, 1, 2 세 번째 항목 리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3 0, 1, 2, 3 마리 n-1이기 때문에 4-1은 3 그러면은 마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역순의 인덱스. 역순의 -1은 제일 마지막 항목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리스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숫자, 문자열, 불, 리스트를 혼합한 형태의 이런 데이터가 섞인 리스트를 한번 만든 다음 이제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데이터 형태가 혼합되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리스트 다루기인데요. 이제 리스트는 이제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이 가능합니다. 네, 더하기는 말 그대로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두 리스트를 연결하는 것이고, 곱하기는 곱한 만큼 리스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콘1에 1, 2, 3, 4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할당해 준 다음 리스트 콘2에 5, 6, 7, 8 이 리스트를 할당해 준 다음 새로운 리스트 콘에 리스트 콘1과 리스트 콘2를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 한번 연결하여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듯이 1, 2, 3, 4, 5, 6, 7, 8 두 개의 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곱하기인데요. 네, 리스트 콘 1, 1, 2, 3, 4를 이제 새로운 리스트 콘에 리스트 콘 1이 3번 반복되어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1, 2, 3, 4, 1, 2, 3, 4, 1, 2, 3, 4 곱하기 3을 했으니까 3번 반복된 만큼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스트 중 일부 항목 가져오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리스트 중 일부 항목 가져오기를 슬라이싱이라 하는데요. 이제 인덱스의 범위를 지정하여 이제 일부 항목을 말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스트 데이터에는 0부터 9까지의 리스트를 이제 할당해 준 다음 이제 한번 이 인덱스를 가지고 한번 범위를 지정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트 데이터를 0, 3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콜론 그리고 3 이렇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시작점, 두 번째는 끝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0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은 인덱스가 0으로 시작하게 되고 파이썬에서, 그리고 두 번째 3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인덱스 번호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0, 1, 2, 3까지 이제 번호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끝 번호는 이제 항상 -1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리스트 중 일부 항목을 가져올 때는 뒤에 부분이 이제 끝 지점인데 이 끝 지점에 -1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오는데, 네, 아래 보시면은 0, 1, 2 저기 3 1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0, 1, 2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4, 8 시작점이 4 끝점이 8 인덱스에 해당하는 번호를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작점은 4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8은 끝점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4, 5, 6, 7 이제 4, 5, 6, 7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콜론 앞에 공백이 있는데요. 이 공백은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인덱스를 번호를 지정을 하겠다 이것이고, 맨 처음 그리고 3번 그러면은 3-1은 0, 1, 2 여기까지 2번까지 가져오겠다. 네, 다음과 같이 0, 1, 2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첫 번째로 7 시작점이 7이고 콜론, 그리고 이제 뒤에 끝점이 공백인데요. 이 끝점이 공백인 경우에는 끝까지 마지막 항목까지 이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7번부터 7, 8, 9를 가져오겠죠? 네, 7, 8, 9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콜론이 3개인 경우인데요. 이제 앞에 콜론이 하나, 공백, 공백,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에 또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숫자는 시작점 끝점이 아니라 어떤 증가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안에 숫자가 2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2씩 증가하면서 이제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공백, 시작점이 공백이면은 처음부터, 그리고 두 번째 끝점이 공백이면은 제일 끝 항목까지 가져오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이제 2를 이제 처음 0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면서 0, 하나, 둘, 2, 하나, 둘, 4, 하나, 둘, 6, 하나, 둘, 8 이렇게 2씩 증가하면서 0, 2, 4, 6, 8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와 다르게 맨 끝에 숫자를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슬라이싱을 할 때 가장 기본은 이제 디폴트 값은 여기 iStep 증가 단계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항상 증가는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라이싱은 이제 나중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 위에 설명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리스트에서 항목을 한번 삭제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del 리스트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i번 인덱스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위에서 알아봤던 범위를 지정해서 리스트 인덱스가 iStart부터 iEnd -1 네, 끝은 항상 그 마이너스 1까지를 반환한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네,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한번 다음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리스트 데이터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0부터 9, 0부터 9까지인데요. 이제 6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6번은 0, 1, 2, 3, 4, 5, 6. 네, 이 6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0, 1, 2, 3, 4, 5, 6, 7, 8, 9였는데 여기서 6이 6 인덱스 6번에 해당하는 6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번 시작점이 1, 인덱스 번호가 1, 그리고 콜론 끝점이 3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항목을 삭제하고 이제 출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1번 인덱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1,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1, 2, 3, 3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1, 2를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출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0, 1, 2, 3, 4, 5, 6, 7, 8, 9였는데 이제 1, 2가 삭제된 것을 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del을 사용해서 이제 리스트의 인덱스가 i 또는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또 리스트에서 항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in을 사용해서 이제 리스트 안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in을 사용해서 리스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은 true, 없으면은 false를 반환하는 것인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리스트 데이터 1이
1, 2, 3, 4, 5를 할당해 준 다음 5가 만약 리스트 데이터 1에 있으면은 true를 반환하겠죠. 그리고 6이 만약 있으면은 true, 없으면 false인데 없으니까 false를 반환하겠죠. 네, 다음같이 true, false가 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리스트 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을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타입, 자료형별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메서드로 하는데, 자료형 그리고 dot 온점 메서드 이름 또는 데이터를 변수에 할당했다면 변수명 dot 메서드 이름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아래는 이제 리스트 메서드를 정리해 놓은 편인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시를 한번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My Friends에는 이제 제임스, 로버트, 리사, 마리 4개의 문자열이 포함된 이제 리스트인데요. 이제 이 토마스라는 리스트를 append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에 토마스를 추가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토마스가 마지막에 추가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insert 1, insert는 이제 1번 인덱스의 1번 자리에 4를 집어넣겠다. 이제 append는 맨 마지막에 토마스를 추가하는 것이고, insert는 인덱스를 지정해줘서 4이라는 문자열을 1번 인덱스 0, 1 요 사이에 집어넣겠다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이 1번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인덱스는 이제 하나씩, 이제 나머지 항목들은 인덱스 번호가 하나씩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extend인데요. 네, extend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my friends에 이제 루라와 이제 베티를 순서대로 추가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extend를 이제 extend는 이제 보통 항목 여러 개를 맨 마지막에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2개 항목이 제대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제 리스트 메서드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씩 위에 표를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튜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튜플은 이제 리스트와 유사하게 데이터를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데 이용하며, 이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튜플은 한 번 생성하면은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리스트에서는 이런 메소드나 아니면은 슬라이싱을 통해 이제 삭제하거나 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 튜플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튜플은 보통 이제 한번 만들고 이제 수정하지 않거나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제 다음 튜플을 만드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고, 또 소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튜플 변수명 그리고 equal 소괄호 항목 1, 2, 원하는 만큼 지정해 줄 수 있고, 또 괄호를 지정하지 않고 항목 1, 항목 2, 점점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튜플 1에는 1, 2, 3, 4, 그리고 튜플 2에는 5, 6, 7, 8을 튜플의 형태로 한번 할당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소괄호로 1, 2, 3, 4, 5, 6, 7, 8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튜플 1의 타입은 튜플 2의 타입은 튜플, 이렇게 튜플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튜플도 리스트처럼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덱스 1에 해당하는 항목을 가져오고, 네,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항목이 하나만 있는 튜플을 생성할 경우에는 항목을 반드시 입력한 후 쉼표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항목 1하고 쉼표, 또 항목 1하고 쉼표 이렇게 해서 이래야지만 이제 튜플 하나만 있는 튜플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9, 10 이제 하나만 있는 튜플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튜플은 항목을 변경하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네, 이제 만약 1번 인덱스 항목을 5로 바꾸게 된다면은, 네,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신텍스 에러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삭제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튜플은 이제 항목을 변경하는 메소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메소드는 튜플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제 위에 보시다시피 인덱스, 카운트 함수는 이제 항목을 변경하지 않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튜플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네, 이제 예를 보시면은 C가 있는 인덱스의 번호를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카운트, 이 튜플 7에 이제 AAA, BBB, CD 이렇게 있는데, 그 A라는 항목이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세서 반환해 주는 함수인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 것을, 잘 반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트는 이제 수학의 집합 개념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타입인데요. 세트는 리스트, 튜플과 비슷하지만 이제 데이터에 순서가 없으며 데이터를 중복해서 쓸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점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구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세트는 이제 중괄호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명 이꼴 중괄호, 그리고 항목들을 지정해 주고요. 이제 아래는 세트 1, 2, 3, 세트 A는 1, 2, 3, 3, 세트 B는 3, 2, 1. 이제 이 항목 세트들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 이번에 3이 2개, 그리고 순서대로 역순으로 3, 2, 1로 했는데, 이제 세트에는 이제 어떤 순서도 없으며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트의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네, 세트, 파이썬에서는 세트의 데이터 타입은 SET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메서드를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네,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인터섹션, 합집합을 구하는 유니언, 차집합을 구하는 디퍼런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 표는 이제 이 특별한 메서드에 대한 표인데요. 네, 이제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는 이제 1, 2, 3, 4, 5 세트고, B는 이제 4, 5, 6, 7, 8, 9, 10에 대해 해당하는 세트입니다. 네, A 인터랙션 B, 이제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4와 5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4, 5가 세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A와 B의 합집합은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A-B, A의 B를 뺀 차집합은 이제 1, 2, 3, 4, 5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1, 2, 3이 차집합으로 A의 B에 대한 차집합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또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연산자, 이 세 가지 연산자를 통해 이제 똑같이 나타내는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 등을 구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AND 연산자는 이제 교집합 똑같이 4와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점선이 2개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것은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역슬래시가 있을 겁니다. 역슬래시를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역슬래시가 나오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역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세로가 2개, 이렇게 세로로 2개가 된 직선이 2개가 있는 이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호를 통해 이제 합집합을 구할 수 있고요. 네, 다음과 같이 합집합이 똑같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차집합은 말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연산 기호를 사용해서 똑같이 1, 2, 3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리스트 튜플 데이터가 세트가 한 데이터 타입 변화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타입은 이제 리스트, 데이터 타입을 리스트로 변환, 튜플 함수는 데이터 타입을 튜플로 변환, 이제 세트 함수는 데이터 타입을 세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 A는 이제 A에는 이제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할당해 주었고, B에는 이제 튜플 함수를 통해 A를 튜플로 바꾼 다음, C는 이제 A를 다시 세트로 바꾼 다음 이제 할당해 주었습니다. 타입 A는 당연히 str. 잠시만. 네, 실수가 있었네요. 이제 먼저 이제 다시 리셋을 해주고, 이제 타입 A는 리스트, 그리고 타입 B는 튜플, 타입 C는 세트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타입 B를 리스트 함수를 통해 다시 변환하게 되면 리스트로 이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제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사전처럼 이제 특별하게 키와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제 이 키와 밸류 값이 이제 딕셔너리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반알과 실처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됩니다. 키에는 임의로 지정한 숫자나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값에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나 튜플은 인덱스를 이용해 항목을 다루지만, 딕셔너리는 고유한 키를 이용해 밸류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밸류를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즉 키를 알고 있다면 쉽게 밸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이제 중괄호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중괄호를 사용하면은 이제 세트와 이제 겹치지 않냐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콜론을 통해 이제 구분을 해줍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오는 게 앞에가 키 값이고, 뒤에 두 번째가 이제 밸류 값입니다. 첫 번째로 키1 첫 번째 키 값, 첫 번째 밸류 값, 콤마 항목을 구분해주고, 두 번째 키 값, 그리고 두 번째 밸류 값, 밸류와 키 값은 이제 콜론으로 구분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런던, 영국이 키 값이고 밸류 값이 런던이죠.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컨트리 캐피탈이라는 변수에 할당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딕셔너리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타입 컨트리 캐피탈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dict, 파이썬에서는 이제 앞글자 4개를 따서 dict가 딕셔너리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이제 아래는 이제 키와 밸류 값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위에 데이터 타입에 대한 키와 밸류 값인데, 네, 영국과 런던, 프랑스, 파리, 네, 앞에가 키 값이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그 다음에 덴마크가 키 값이고, 뒤에 있는 값이 밸류 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키 값을 통해서 이제 밸류 값을 다룰 수 있다 했는데, 리스트 튜플은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다면은, 이제 딕셔너리는 키 값을 가지고 불러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영국이 키 값이기 때문에 런던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런던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키는 숫자, 값은 문자열로 구성된 딕셔너리고요. 이제 이 딕셔너리에 키 값이 3인 값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키가 3이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은 뭐 키와 값이 모두 숫자인 딕셔너리인데요. 이 딕셔너리에 키가 4, 키 값이 4인 밸류 값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와 40, 키 값이 4고 밸류 값이 40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40이 출력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제 키는 문자열이고 값은 이제 밸류는 리스트인 딕셔너리. 네, 이제 보시면은 리스트 데이터 2가 키 값이겠죠. 리스트 데이터 2를 불러오면은 당연히 21, 22, 23이라는 리스트가 이제 밸류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다양한 키와 밸류를 갖는 이제 딕셔너리인데요. 네, 이런 딕셔너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딕셔너리는 이제 키 값을 통해 밸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리 캐피탈 하고 이제 독일이라는 키 값을 이제 베를린이라는 이제
여기 위에서 보시면 독일이라는 키값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키값과 베를린을 새로 이 컨트리 캐피탈이라는 딕셔너리 변수에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독일 베를린이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키값을 통해 이제 기존의 밸류 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호주에는 이제 멜버른이라는 밸류 값이 있었는데 이 호주 키값에 새로운 캔버라라는 값을 할당한 다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호주라는 키값에 대한 밸류 값이 캔버라로 변경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del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딕셔너리 변수명을 이제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어떤 키값을 이제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이제 삭제할 수 있는데요. del country capital 그리고 덴마크라는 키값에 해당하는 이제 밸류와 키값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country capital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덴마크와 덴마크에 해당하는 이제 밸류 값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딕셔너리 메서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딕셔너리도 리스트처럼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딕셔너리 메서드를 이제 나열한 표인데요. 이런 메서드가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래는 이제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서 한번 딕셔너리를 다뤄볼 것인데요. 네, 이제 과일 이름을 숫자를 값으로 한 딕셔너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생성을 한 다음 이제 이 키에 해당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여 이제 키 값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과, 배, 딸기, 포도, 바나나가 이제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밸류 값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딕 밸류 해가지고 딕셔너리 밸류 값 101, 102, 103, 104, 105가 이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키 값과 밸류 값을 이제 튜플 형태로 출력하는 것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사과, 배, 이제 딸기 103, 포도 104, 바나나 105 이렇게 튜플 값으로 쌍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위에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긴 하는데 앞에 보시면은 dig keys, dig values, dig item 이렇게 특별한 특수한 데이터 형태로 출력되는데요. 이제 이를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은 다음같이 리스트 형태로 모두 잘 이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추후에 이런 키나 밸류 값 또는 아이템들에 대한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리스트 값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또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래 두 개는 이제 새로운 딕셔너리 fruit를 생성한 뒤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fruit 코드에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하여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제 fruit에는 오렌지 106, 수박 107 이 두 개의 이제 키 밸류 값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항목을 사용해서 fruit code 1 update fruit code 2 fruit code에 이제 새로 만든 fruit code 2를 맨 끝에 추가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렌지와 수박이 맨 끝에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클리어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딕셔너리의 모든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fruit code 2는 이제 위에서 보시다시피 오렌지 수박이었는데 fruit code 2를 .clear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제 빈 딕셔너리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클리어 메소드를 사용해서 지우게 되어도 항상 이제 빈 딕셔너리 되고 데이터 타입은 항상 dict 딕셔너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4장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고요.
네, 이제 변수와 자료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도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